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글로벌 호재로 상승 출발했으나 기관 매도세 확대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반면 아우인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원화가 1달러당 1,009원, 또 엔화는 100엔당 985엔대로 절상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기 회복과 신성장 전략이 발표됐음에도 이렇게 엔화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그 동경 외환시장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보면 최근 들어와서 해치 펀드를 비롯해서 주요 그 외환 거래자들이 상당히 좀 관망 심리에 빠졌다 그럽니다. 올해 들어와서 미국 한파라든지 중국의 갑작스러운 그 외환시장 개입, 여기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에 따라서 환차손을 상당히 많이 입었는데요. 이 때문에 체력이 소모된 그 해치펀드 군단들이 2분기 들어와서는 휴식 기간에 빠지면서 외환시장 자체를 이탈해 버렸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달러 엔화 자체도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는데요. 앞으로 그 해치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까지는 엔화에 대해서 승부를 걸지 않는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장기 채권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외환시장의 변동이 적으면은 앵커리 트레이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고금리 상품이나 장기 채권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 엔화가 방향성을 정하기 전까지는 뭐 일본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원화 시장도 큰 폭의 변동을 좀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된 일본은행의 6월 단기 경제 관측 조사가 3월보다는 좀 악화됐던데 소비세 인하에 따른 악영향일까요? 업종 경기와 향후 전망까지 짚어주시죠. 네, 그 일본은행의 단칸 조사를 보면은 3월보다는 대기업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대기업 제조업도 같은 폭으로 지금 악화됐는데요. 하지만 선행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정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소비세 영향이 좀 단기에 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은 자동차라든지 목재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악화되면서 전체 지수 하락에 50% 이상을 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 기계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수요들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좀 순조로워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게 악화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본이 추가 금융 완화에 나설 경우에는 좀 더 증시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민간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추가 금융 완화는 당분간 내놓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오늘 경기 동향지수를 시작으로 이번 주 일본에서 발표될 주요 경기 지표들의 예측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에는 5월 경기 동행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동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선행지수는 조금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내구 소비재 출하라든지 투자재 투자가 지금 하락을 했고요. 최종 소비재 재고율이라든지 주택 착공 면적도 악화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화요일날 발표되는 경상 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0일날 발표되는 기계 수주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속도가 좀 빠르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 일본 증시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좁은 박스권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15,200엔대와 15,600엔대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기술적 지표가 지금 현재는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한 수급상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니케이 평균 주가의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15배인데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이 저평가됐다는 느낌을 좀 못 받고 있는데요.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는 최근에 순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월드컵 효과로 인해서 거래 대금도 2조엔대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고점 돌파가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5조엔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월드컵 기간이 좀 끝나고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말 정도 돼야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 제로주라든지 중소형 테마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에서는 로봇이라든지 수소 주유소, 가상 이동 통신 사업자,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된 정보 서비스 회사 쪽으로 단기 자금들이 좀 유입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국가통계국과 HSBC 제조업 PMI를 살펴보면요. 모두 50선을 회복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경기 회복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이제는 과잉 생산 문제가 해소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계절적으로 지금 해외 수요들이 살아나면서 중국 내 공장 가동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전력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 가을까지는 제조업 PMI가 계속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와서 중국에서는 장강 뉴욕 인프라 재개발이라든지 민간이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허용되면서 이뿐만 아니라 또 작년에 미집행됐던 재정자금 집행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신규 수주나 생산지수 격차가 좀 축소되면서 과잉 생산 문제가 해소되는 이런 국면에 들어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또 완성품 재고 지수가 전달보다 0.2%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는 기업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재고를 쌓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2분기 초를 바닥으로 해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를 시작으로 중국도 6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어떤 지표가 발표되고 시장의 예상은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물가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5월과 같은 2.5%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물가 오름세는 작년 이맘때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풍작이 되면서 채소나 계란, 과일 등의 식품 가격 하락이 계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 정부는 3분기 지준율 인하라든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통화 유동성을 공급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긍정적인 점은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4%포인트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공산품 가격 부분과 관련된 디프레이션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는 작년 이맘때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의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요일날 발표되는 수출은 플러스 10%, 수입도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절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계절인데다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이 수출입 경기를 모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출입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발표될 성장률 지표도 회복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의 성장률 지표인데요. 미세 조정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5월보다는 한 2%포인트 정도 올라간 9% 전후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1월부터 6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도 소폭 상승한 17.3% 전후. 그리고 소매 판매는 소폭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6월달 소매 판매가 좀 그 작년 이맘때 높았던 그 역기조 효과에다가 집값 하락 또 에코 가전 제품의 보조금이 5월달로 끝나면서 이런 게 아무래도 소매 판매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국 안에 그 6대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라든지 일평균 조강 생산량, 석탄 생산량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은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FTA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짓기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한 것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중 FTA 타결이 양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는 FTA도 2단계 협상의 마지막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를 양보하면 중국이 또 하나를 주는 형태의 품목 간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FT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 효자 품목인 철강이나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 품질이나 그리고 그 가격 경쟁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점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중국이 내수 성장 엔진으로 키우려는 환경이나 식품, 의료 서비스, 화장품, 에너지 절약 쪽에서도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중 FTA는 양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그 FTA 경쟁에서 한 발 앞서게 됨에 따라서 동북아의 우리나라가 세력 균형을 끌고 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한중 FTA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는 그 초민간 품목들이 한 1,2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중국과 지금 아주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 부분을 보호하려고 그러고요. 중국은 자동차를 비롯해서 제조업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는데요. 농산물 생산 규모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4%에 불과하고요. 또 주요 농산물 가격 차가 두세 배에 달하기 때문에 쌀뿐만 아니라 사과, 배, 감, 방울토마토, 시금치, 상추, 배추 쪽은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그 속도를 내고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세계적인 기업인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이번에 그 전자상거래 시장이 그 개방이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게임, 은행, 결제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구조조정에 좀 그 박차를 가하거나 정부의 새로운 그 정책안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될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시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였던 하나마이크론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수요일 고가 8,480원으로 수익률 4.3%까지 기록을 했지만 아쉽게도 목표가인 5%에는 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승률은 승에 가까운 무승부가 되셨는데요. 따라서 현재 총 승률은 6전 1승 4무 1패가 됐습니다. 먼저 하나마이크론 좀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마이크론 좋은 기업입니다. 사실 지금 우량한 기업이고, 으로 나타나는 게 상당히 높고,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저평가 기업이라는 거죠. 저평가 기업은 사실 시세가 붙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흐름이 붙은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무승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시청자분들이 수익이 나시면, 그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사실 기준 자체를 조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뭐 홍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을 추천해 드리고자 여러 가지로 뭐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앵커님도 노력을 하시겠고 시청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헤아리면서 아이고 같이 아쉽다라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앞에 있는 화살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화살표고요. 여기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화살표가 조금 보이죠. 과매도 구간에 들어서는 초입 구간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한 개 더 화살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을 기준으로 차트를 조금 늘려서 한번 보시면, 자, 어떻죠? 지금. 자, 중간에 이 8,100원 밴드 자체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실한 지지를 좀 더 받는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 오늘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 단계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제가 지금 보는 하나마이크로는 상단에 있는 9,400원, 9,5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뭐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기관의 강세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거기에 입절가를 조금 잡아드리면 어차피 이익권이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격대 8,100원대는 어느 정도의 입절가 개념으로 대응을 좀 더 할 수 있는 전략. 그래서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이익 실현을 하고 이 가격대가 안 무너진다. 그러면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좀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를 위한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정신질환제, 아니 보청기 사업,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그래서 고령 인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수출이라든지 수출 확대로 인해서 올해 매출이 좀 더 최대 실적을 기록하지 않겠나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준비된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매출, 대부분의 수출이 지금 아시아권에 잡혀 있습니다. 자, 아시아권에 잡혀 있다. 일단 인구가 많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중국, 인도,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의료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여타 국가들 그리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그죠? 그럼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그리고 뭐 인도 이런 나라들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아시아 쪽에 이렇게 큰 매출을 가지고 있던 것은 바로 지금 상태에서 좀 더 고령화로 이어질수록 꾸준한 매출처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매출 자체가 상당한 긍정적인 관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도 주가 자체도 하단 권역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단 자체를 생각을 했을 때 2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하단은 절대 깨지지 않는 하단이구나라는 부분. 그러면 상단 자체는요. 상단도 지금은 돌파를 못했지만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돌파 확률이 높아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지금 상태로는 대원제약을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매력 포인트가 한 개 더 있습니다. 2011년에 주식하고 현금 배당을 현금 배당률이 한 10%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률이 실질적인 현금을 따지면 한 50원 정도였고 이후에도 꾸준한 지금은 고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주식을 어차피 10%하고 현금 배당률을 15%로 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75원, 주당 75원대로
지급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고배당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도 이런 고배당 실적이 좋아지는데 당연히 배당은 더욱더 좋아지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현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볼수록 좀 더 매력이 어필될 수 있는 자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원제약 꼭 기억하시고 또다시 이상로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하나 또 들고 왔구나. 이 시간만 보면 실적 좋은 기업을 우리가 알 수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일주일 안에는 수익이 크게 날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런 차트들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기조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 관점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 차트도 완성이 되면 그때는 폭발적인 실적이 증가하는구나라는 부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수가 그러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 선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자, 11,200원짜리인데요. 11,200원짜리가 꾸준한 지지권으로 활용이 되었었고, 그리고 저항 구간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차하는 구간이고, 지지와 저항이 교차할 때는 큰 급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1,0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하시면 무리 없이 대원제약도 수익권에 다다를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보다는 이 종목은 장기로 볼수록 훨씬 더 시세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시고 꾸준히 이 종목은 관심 종목군으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매매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꼭 수익 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시초가 공략주인 대원제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30분간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상로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서 참여하시면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께서 오늘장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장 흐름은 별거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에서 강보합세 정도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8조 원대의 영업이익들을 예상을 했었는데 7조 대까지 좀 보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차별화를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내수 섹터들이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수 섹터 위주의 종목군들을 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업종 내에서도 업종별에서 좀 안 되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화학 쪽이나 철강 쪽의 섹터를 좀 보더라도 안 되는 섹터, 안 되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되는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보다는 SKC나 그 다음에 SK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이고요. 포스코보다는 세아베스틸 이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역별 종목군들보다는 정별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을 좀 선정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닝 시즌인 만큼 탑다운 방식보다는 아래에서 누군가가 많이 사주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종목을 고르고 업종을 고르고 그 다음에 업종 그 섹터를 좀 고르면 나름대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동시효과 흐름들은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니까 나름대로 오늘 같은 부분들은 관망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예상 좀 해봤고요. 김근호 연구원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KT,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금호석, LG화학 이런 종목도 좀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동차, 건설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자동차와 건설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오고 그리고 콘텐츠 업종들이 다시금 좀 상승하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소형주 중에서는 콘텐츠 업종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이 자동차와 건설 업종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뭐 대형 섹터들, IT가 조금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쪽 섹터는 완성차보다는 좀 부품주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세 업종 같은 걸 보게 되면 건설 섹터들이 좀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주사들도 괜찮은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지수 방어형 종목군들이죠. 즉 워낙 강세 수혜주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팜스토리라든가 이지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섹터들이죠. 화장품 종목군들 한국콜마라든가 아니면 코스맥스, 아모레치 이런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YB로드나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은 그런 섹터입니다. 결국은 이 원화 강세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도 좀 괜찮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부 그룹주들이 뭐 유동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해소가 되면서 뭐 동부건설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9%의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굳이 접근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 결국에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 내지는 일단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을 좀 접근하는 그런 방향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 유리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는 살펴봤고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 하락한 15,433.49포인트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12,000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2,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이버와 포스코, 한국전력은 모두 상승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기아차와 삼성생명 모두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오늘은 500원 하락한 24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역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소폭 하락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KB금융은 150원 상승한 3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모두 상승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CJ 오쇼핑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CJ ENM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 상승한 4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선은 소폭 하락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자, 김근호 연구원께서 현재 업종별 분위기도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계, 의약품, 건설, 음식료, 의료정밀, 그리고 전기가스, 철강, 비금속 광물, 서비스, 유통, 운수창고, 증권, 화학 이런 순으로 좀 이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계업종 같은 경우 역시 뭐 중국 시진핑 방문 이후에 방한 이후에 기계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또 사이클이 좀 나오는 것 아닌가. 만약에 중국 시장이 좀 열리면 뭐 기계업종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업종들, 자동차 역시나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건설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큰 기업들은 주로 좀 정체인데 범양건영, 경남기업, 그리고 삼부토건, 삼호, 삼한기업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먼저 치고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대형 건설사들이 조금 많이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대형사에서 좀 중소형사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아 나오는 이런 느낌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의약품 쪽은 역시나 M&A 이슈 이 부분이 있는 근화제약이 오늘도 역시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약품, 동성제약, 오리엔트바이오,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에 따라서 역시나 음식료 업종도 최근에 강한데 뭐 삼양제넥스, 고려산업, 대상, 보혜양조, 대한제당, 삼양식품, 대한제분, 남양유업 이런 순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제당주들과 제분주들이 좀 강하지 수에는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 관련된 또 철강주들도 오늘 잘 올라오고 있는데 동양강철이 또 오랜만에 좀 한번 뽑아주고 있네요. 그리고 현대 BNCST, 만호제강, 삼화알미늄, 삼화알미늄, 한국주철강, 동일산업,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순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운수창고 쪽 같은 경우에는 페노션이 오랜만에 또 상승을 좀 모색하는 모습, 역시나 그러나 주가가 좀 반등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좀 반등은 나오는데 그건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리고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좋은데요. 역시나 이 방어적인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슈들 때문에 전기가스도 좀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들, 특히나 게임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죠. 게임주들이 오늘 또 좋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빌, 드래곤플라이, 이런 종목들이 좀 상위에 올라오고 있고요. 뭐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그 다음에 기타 제조, 음식료, 담배, 컴퓨터 서비스, 방송 서비스, 반도체 이런 순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비금속 쪽에서는 시멘트 업체들, 특히나 동양시멘트가 또 한번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들, 그리고 서산, 호은센터, 포스코캠텍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고요. 기타 제조업체들 중에서는 손오공과 이 플레이텍, 에이스침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위에 포진되어 있다. 역시나 코스닥도 음식료, 담배 쪽이 좀 오늘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대주산업, 이지바이오, KC피드, 네이처셀,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좀 겪었던 하림, 베일유업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쪽에서는 오픈베이스나 텍셀네트컴 이런 종목들 오늘 좀 강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방송 서비스 쪽에서는 역시나 시가총액이 큰 CJ ENM이 좀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업종을 좀 강하게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수급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인데 수급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예, 금일 같은 경우 뭐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 각각 16억과 55억을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각각 11억과 7억씩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들 포인트와 좀 맞물려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크게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매기가 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의 매수에 대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NC소프트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SK텔레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면에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섹터들은 삼성전자나 강원랜드, LG화학, 현대중공업, LG생활건강 이 순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한번 지주사들도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뭐 루멘스나 원익 IPS, 셀트리온, 시젠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결국 아예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뭐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게임빌이나 우리산업, 오이솔루션, SM, 젠백스 이런 순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게임빌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매도에 대한 규모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고점 정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결국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원화 강세 수혜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시장 살펴봤고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이 시간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0전이 하락한 1,88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09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이 독립기념일로 휴장했고요. 이로 인해서 지난 주말 국제외환시장은 좁은 범위에서의 움직임만을 보인 채로 마감하면서 이어지는 오늘 아시아 시장 역시 조용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고용이 질적인 면에서 여전히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더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미 연준이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위험 선호적인 요소가 커질 수 있는 배경인 만큼 위험 선호도 증가에 민감한 원화의 강세 기조가 완만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뉴욕 외환시장 흐름에서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들이 뉴욕 증시의 강세를 반영하면서 약세가 제한되었던 부분이나 또 이어지는 지난 금요일 서울시장에서도 원화 약세가 제한된 점 등은 원화의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위험 선호도 증가에 따른 위험 통화들의 강세 분위기는 크로스 거래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N1의 경우는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100엔당 985원까지 하락했고요. 완만한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최소한 100엔당 970원 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 원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4거래일간 달러 원과 유로 달러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유로 원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유로당 137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추가 조치를 취했다는 전망을 반영하면서 유로와 약세가 신흥국 통화들의 강세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원화 강세를 제한할 수 있는 대외적인 변수는 파운드와의 강세와 호주 달러 약세인데요. 파운드와의 강세는 국제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를 투자 통화를 하는 캐리 트레이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가 펀딩 통화로 사용될 경우 원화에게 약세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호주 달러의 경우는 호주 중앙은행이 호주 달러가 역사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7월 들어서 호주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화와 호주 달러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호주 달러 약세는 원화의 강세 속도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달러원의 하락 재료와 반등 재료가 서로 혼재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달러원은 1,000원 후반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 시간입니다. 먼저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요.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대한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루멘스도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주들 무섭습니다. 정말 성장 기대감에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목 짚어주시죠. 네, 사실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양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음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근에 또 다시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 때문에 오늘 롯데관광개발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이 녹지그룹 장위량 회장이 제주도에 6천억 정도를 더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녹지그룹 측은 약 6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은 이 드림타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전제로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원희룡 지사를 만나서 제주 투자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녹지그룹이 현재 이 서귀포시 동웅동 제주 헬스케어 타운 사업을 비롯해서 제주시 노영동의 또 드림타워 사업 등에 투자한 중국의 최대 부동산 회사인데 일단 최근에 중국이 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후에 내건 이 대한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투자는 딱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콘텐츠고요.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뭐 이제 시작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지금 6억 달러, 6천억 규모라도 제가 봤을 때 뭐 극히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 롯데관광개발 계열사인 동아투자개발이 지난해 녹지그룹과 제주시 노영동의 제주 랜드마크 호텔을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롯데관광개발까지 좀 수혜가 올 수 있는 어떤 이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 60일선을 좀 뚫어낸 거 보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접하게는 17,000원에서 한 18,000원 수준, 거기보다 더 본다면 한 2만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멘스 같은 경우에 조명용 LED 이 주가가 굉장히 재평가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결국에 또 오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 조명용 LED 시장이 기술에서 가격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결국에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치킨 게임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중저가 패키지가 LED 시장에서 이용되는 주거용 LED 위주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에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판매에 훨씬 더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킨 게임이 마무리되고 나면 결국에는 국내 업체들이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되면서 루멘스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낙폭이 과했다. 이 부분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더 세지 않나. 일단은 10,000원을 안착시키고 이제는 12,0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점으로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다시 조정으로 거치느냐, 이 부분이 좀 판가름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다시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 모바일 게임주들과 온라인 게임주들의 또 주가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게임빌, 컴투스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모바일 대작 게임들이 이 출시가 되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인력적인 부분 그리고 전략적인 제휴가 계속적으로 타 업체들과 확대되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의 어떤 이 수준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의 어떤 처우가 온라인 게임 개발자들보다는 굉장히 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모바일 게임이 얼마만큼 좀 파급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뭐 이제는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글로벌 게임 회사들이 됐기 때문에 해외 쪽의 어떤 모멘텀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 또 이 새로운 또 출시작들, 최근에 해외 쪽 매출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가에 어떤 선순환을 좀 내비쳐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그룹주들이 유동성 공급에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NC소프트는 중국 로열티 매출 감소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PS텍은 스마트 그리드 사업 확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짚어봐 주시죠. 예, 동부 C&I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로 좀 급락이 나왔었고 다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에 상한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뭐 종목군들 중에서도
실적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동부 그룹주들은 일단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관심 종목에서 좀 제외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동부 C&I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급락이 좀 나와줬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복구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내일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내일부터 과연 이제 이 엄청난 매물대를 소화해 놓고 다시 또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추격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내일장에서는 이제 어느 부분에서 좀 한 번쯤은 팔아줘야 될까,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뭐 실적이 이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좀 갖지 말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 NC소프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컴투스라든가 게임빌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수, 즉 몇몇 종목군들만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근데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중국 로열티에 대한 매출 감소,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약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는 종목군들이 현재 더 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저점 또한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진바닥이 어디가 진바닥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기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든 아니면 중기적인 접근을 하든 간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당히 뭐 호재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관심에 좀 배제를 해 놓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PS텍입니다. 오히려 이 PS텍은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사업을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 부분들로 인해서 1%대의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PS텍 월봉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해마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2분기 때부터 3분기 때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이제 3분기죠. 근데 2분기 때 올라간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분기 때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월봉 차트는 정배열 권역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로 정배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리면 빠져나올 구실은 충분히 좀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목 중에 만약에 매수를 좀 권해드린다면 저는 PS텍을 매수해보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익 개선 지연 우려에 사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아프리카TV는 콘텐츠 소비 변화 수혜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데코네이티션은요, 이랜드그룹 지분 매각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이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중공업주 전체적으로 너무 낙폭이 좀 과했던 것 아닌가라는 반응들이 좀 있는데, 또 현대중공업이 이익 개선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또 제시가 되면서 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참 어디까지 좀 빠져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이 최근에 드릴십과 컨테이너 부분의 어떤 발주 물량이 좀 둔화가 되면서 조선해양 부문의 수주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해양 부문의 수주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면 결국에는 이 이익 개선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경쟁적인 수주 때문에 또 마진 높게 못 가져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제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경기 회복 지원으로 해서 현대중공업의 어떤 비조선 부문의 이익 개선도 굉장히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진단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역시나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일단 뭐 주가상으로도 뭐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주봉상도 그렇고요. 월봉상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좀 바닥권이 보여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반등에 대한 기미가 없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사실은 지금이라도 좀
다른 종목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죄송스럽게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네, 다음 종목은 아프리카 TV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죠. 수익 구조를. 그러니까 이 개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수익 구조인데 개인에게 채널을 좀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라인 채널을 좀 빌려줘서 개인들이 다양한 그 안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대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수익 모델을 찾는 건데, 이 콘텐츠 소비 변화 관점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소유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소비하는 시대로 좀 변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스트리밍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인터넷 방송이고요. 콘텐츠의 스트리밍 소비 형태는 뭐 음악 시장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방송 등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증가에 따른 미디어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이 바로 이 아프리카 TV의 성장 모멘텀입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아프리카 TV가 주가 상승을 도모한 이유 역시나 뭐 사실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초반에는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된다는 걸 보여줬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시 좀 재상승 무드로 오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29,000원대의 직전 고점 돌파인데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9,000원은 돌파될 가능성이 이번에는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데코네테이션인데 이랜드 매각에 대한 후폭풍을 좀 맞고 있습니다. 데코네테이션이라는 회사가 이랜드가 보유 중인 백화점 내 고급 의류를 입점시키기 위해서 2003년도에 데코, 그리고 2006년도에 네티션을 차례로 인수해서 2010년도에 합병한 회사고요. 이 이랜드가 이 SPA라고 하는 제조, 유통, 일괄형, 그러니까 최근에 뭐 자라라든가 유니클로 이런 브랜드처럼 SPA 사업에 박차를 좀 가하면서 결국에는 225억에 매각을 한 이 회사인데, 결국에는 매각이 되면서 후폭풍을 좀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급락이 나왔다가 일단은 뭐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른 시간에 반등을 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거는 1,100원대를 깨느냐 안 깨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좀 결정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어떤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1,100원을 좀 기점으로 한번 주가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130만 원 턱걸이 중이라는 소식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실적 우려감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아크로스는 기가인터넷 수혜주 부상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실까요? 예, 먼저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30만 원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8조 원대를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7조 원대로 또 다운레벨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대한 실적, 즉 3분기 때와 4분기 때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밀리게 된다면 주가는 큰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가 않을 겁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좀 상당히 나름대로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는 120만 원대 초반권여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 기관 쪽에서 5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매수에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관망을 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조선 섹터는 안 된다라고 올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안 됩니다. 조선 섹터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나마 좀 괜찮은 게 현대 미포조선이 좀 제일 낫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2분기 실적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을 겁니다. 조선 이 빅3 같은 경우 나름대로 좀 뭐 이렇게 수주를 좀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 실적이 좀 좋은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뭐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ELS에 대한 아직까지 만기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락인에 대한 물량이 출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땐 조선 섹터는 여전히 시장에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에서는 분위기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원화 강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경기 민감주들 역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하느니 정별 초입 구간에 있거나 내수 섹터들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 게임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많이 좀 빠져있다고 해서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종목을 좀 접근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바닥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는 좀 지나봐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나름대로 좀 지금 현재 상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빠진다라는데 결국 3분기 때도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종목 좀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종목은요, 코아크로스입니다. 코아크로스 같은 경우는 뭐 기가인터넷 수혜 뭐 이런 부분들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이 종목은 여러 말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출 100억도 안 나오는 기업이고 적자 기업입니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돌발 종목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외국인들 매수 시에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윤 대리님입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하자 상승 시에는 분할 매도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뭐 이제 8조 원 전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많이 점쳐졌던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큰 충격보다는 지금 관망세를 보인 이후에 삼성 전자 쪽에 이제 밸류 체인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증시는 당분간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좀 차치하더라도 개별주 흐름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화 강세 수혜주 혹은 이제 내수 소비주 쪽으로의 관심도 좀 넓혀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종목은 뭐 예를 들자면 오뚜기나 풀무원 같은 그런 이제 종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익 종목들이 나오면은 점차 이제 수익 실현도 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종목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있는 종목들이 눌림목이 왔을 때에는 철저하게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공략해 보시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짜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전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소폭 약보합 정도로 와 있죠.
오늘 같은 장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세 매매한다라고 따라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장입니다. 자, 차트로 분명히 설명이 안 되는, 즉 차트로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라고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 시장에서 결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일목균형표 다 입혀봐도 소용없습니다. 왜냐? 그건 단순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차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차트를 복합적으로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이론 다 녹인다고 칩시다. 그래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면 여러분들 정말 이 시장은 만만한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 절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같은 날은 차트 보고 따라 들어간다고 해서 푸추세로 강하게 밀어붙였다가는 지금 바로 휩소가 돼서 올라오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코스닥 553포인트의 순항 랠리 벌써 왔습니다. 이미 다 왔고요. 524 정확하게 저점 저희가 잡아드렸고 거기서 정확하게 지금 553까지 지금 쉼없이 순항 랠리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시장입니다. 자, 지나간 거 마쳤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월요일을요. 자, 간다 3,000포인트의 어떤 기획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3,000포인트 시대. 자,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도대체 3,000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가 흔히 지금 불마켓, 베어마켓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을 합니다. 즉 강한 상승장을 우리가 불마켓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락장을 베어마켓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 이 불마켓의 근거를 한번 잡아봅시다. 불마켓에 첫 번째로 글로벌 증시들이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2007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 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한참 리먼 사태 이후로 빠졌죠.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큼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면 시장이 올라오니까 빠져야, 즉, 거품이 빠질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거품 빠지지 않습니다. 거품 빠진다 하던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제지표 호전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놨어요. 이게 충분히 공급해 놓은 다음에 경제지표가 호전이 안 되면 이건 악재입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거품 수도 없이 빠지겠죠. 거품이 뻥뻥뻥 터지면서. 그런데 이제는 그 풍부한 유동성을 통해 경기지표가 호전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지표 호전과 더불어 테이퍼링,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축소, 이것은 오히려 장기적 호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빠진다 하던 미국 증시는 계속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글로벌 유동성 자금,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더 확보하겠대요. 더 늘려나가겠답니다. 심지어는 금리를 마이너스 예금금리 상태로 돌려놨습니다. 이런데 위험 자산이 위험하다고 보시는 건 진짜 위험천만한 생각이죠. 자, 그 다음 중국이 지금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북한을 먼저 방문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는 실리 외교주의자이고 경제 외교주의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중국도 지금 실리적 경제 외교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바로 대한민국 증시에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나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글로벌 블루칩이 가득한 한국 증시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 나오면 여기서 더 빠진다. 우려가 나오죠.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365일 저평가인 회사. 세계 증시를 어딜 가도 365일 저평가인 회사는 아마 삼성전자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빠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왜? 삼성전자 130만 대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출 그리고 연성장률을 높여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세계 어딜 가도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번째 주자로 LG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글로벌 브랜드 현대차. 저는요 이번 브라질 월드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면 광고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타고 오는 버스도 전부 현대자동차 버스였습니다. 자, 이 글로벌 블루칩들이 가득한 한국 증시가 여기서 빠진다. 여기서 거품이 빠진다. 뭐 거품 언제 끼었습니까? 거품 낄 틈조차 있었습니까? 5년여간, 2년여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코스닥 5년, 코스피 2년 이상, 코스닥 5년 이상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장입니다. 숨을 좋을 대로 좋을 정도로 박스권 내에서 가다 놨습니다. 분출이 됩니다. 그 분출이 되는 시점을 노려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올해이고, 그래서 제가 올 연초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올 한 해는 증시 화랑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 중에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셔야 될 시기라는 것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요, 박스권을 뚫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뚫고 가면 여러분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에버그멘트가 왜 연초부터 그렇게 강조했는지, 왜 여러분들 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유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죠. 우리가 지금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중국 기업을 홀대하듯이요, 세계 증시에 가보면 한국 기업을 홀대했습니다. 특히 한국 코스닥 시장을 굉장히 홀대했죠. 믿을 수 없는 재무제표다. 실제로 그래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살을 하고 이런 만큼 굉장히 불투명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선거 때도 10배, 20배짜리 종목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만큼 증시는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마 예전 증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매일 하한가, 상한가들이 속출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상한가도 잘 나오지 않고 하한가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증시가 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약간의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조그마한 악재에도 굉장히 큰 폭을 하락을 기록하고 조그만 호재에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잠잠해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불안하지 않은 시장, 불확실하지 않은 시장, 누구나 투자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증시를 호재로 보고 있는, 즉 좋게 보고 있는 쪽들의 그런 매수 세력들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3,000포인트를 가기에 충분한 요건들을 갖춰 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불마켓으로 볼 수 있는, 즉 불마켓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짚어봤습니다. 그럼 베어마켓으로 볼 수 있는 걸 짚어봅시다. 제일 걸리는 게 있죠. 우리의 또 다른 우리, 바로 북한입니다. 대북 리스크 때문에 늘 막혀왔었던 장입니다. 그런데 대북 리스크가 잠잠해질 만한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뭡니까? 뭘까요? 그 대북 리스크가 잠잠해질 계기, 결국은 중국이 외면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을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대북 리스크 충분히 잠잠해질 만합니다. 중국은 북한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북한이 충분히 잠잠해질 만한 계기가 됩니다. 북한은 다른 곳의 눈치는 보지 않더라도 즉 그 주변 강국의 눈치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이죠. 그거를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베어마켓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이 올랐다. 우리가 언제 올랐습니까? 갇혀 있었습니다. 오른 거 없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스권 내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기 경제부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부라고 볼 수 있죠. 이 2기 경제부가 바로 경기 부양에 대한 확고한 얘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 증시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 3,000포인트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주도주군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주도주군이 뭐냐 하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시장을 위한 통신, 전기차의 혁명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 큰 시장으로 보면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 사물 인터넷에서 디테일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전자, 통신, 그죠? 전자를 기반으로 한 통신, 통신을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 스마트카 시스템, 이런 쪽의 얘기들을 계속 전반기에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솔루션이 2만원대를 도래했습니다. 2만원대 시대가 왔고요. 강조 많이 드렸었죠. 그죠? 우리 산업이 또 오늘도 강하게 흐름 보이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또 56,000원대 또 플러스권으로 기록해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콤, Snet,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지속적으로 바로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6월 달부터 강조드렸던 얘기들입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게 중장기 투자의 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강하게 얘기 드렸나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쉽게 짧게 치고 나오는 버릇이 이미 생기셔서 그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 공세에 약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